그다음 이제 210페이지 이제 등기 절차 총론인데 뭐 여기서부터 이제 등기법 이제 본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 등기법 이제 정하고 있는 이제 절차와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여기가 한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이게. 한 3문제 내지 4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여기는 뭐 권리관계는 잘 안 오고 뭐 그냥 절차를 쭉 물어보는 게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뭐 211페이지 보시면 이제 등기 절차 개시에서 나있는데, 자, 우리나라 일단 신청주의를 이제 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청이면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등기가 이제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당사자 이제 신청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뒤에 가게 되면 뭐 등기 신청은 원래 이제 공동 신청, 등기 의무자하고 등기 권리자 공동 신청에 의해서 이제 하는 게 원칙이고, 그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뭐 성격상 단독 신청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상속 이런 거. 상속은 일단 상속을 원인해서 이제 이전 등기한다. 그러면 피상속인은 없으니까 공동 신청이 아니고 뭐가 되냐?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신청주의를 이제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 등기 신청 관련해서 관공서인데 주로 이제 법원이나 또는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등기를 이제 신청할 때는 이거는 절차상으로 신청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보냐? 촉탁이다. 그래서 촉탁도 성격은 뭘로 보냐? 신청으로 봐요. 그래서 일단 신청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등기 관련해서 등기관리자, 등기의무자 신청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관공서, 즉 법원이나 국가 등이 등기 신청할 때는 절차상으로 뭐라고 보냐? 촉탁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리고 이제 당사자 신청이 없이도 등기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예외인데, 첫 번째는 등기관이 뭐 등기 의무자나 등기 관리자 신청이 없어도 직권에 의해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직권이란 건 등기관이 그냥 자기 권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야. 등기 의무자나 등기 관리자에 뭐가 없어도, 신청이 없어도 이때 하는 등기가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원이 등기관에게 등기를 하라고 명령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가 법원 명령에 의한 등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도 뭐 이전 등기나 이와 관련해서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 경우는 신청이 없어도 뭐야? 등기를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원칙하고 예외 두 가지 봐두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211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신청주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당사자 이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원칙이고, 그다음에 2번 관공서의 이제 촉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공서의 촉탁인데 그게 가로 3번 촉탁에 의한 등기로 하는 경우, 그게 시험 문제에서 출제된 거예요. 그게 나 있는 게 성격이 다 어디 들어가냐? 관공서 촉탁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처분 제한에 이제 등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처분 제한에 등기면 가로 속에 있는 거 예를 봐두세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 뭐 이와 같은 등기가 처분 제한 등기인데, 그와 같은 이제 처분 제한 등기는 그게 나 있는 처분 제한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나 있는 가압류나 가처분, 그와 같은 이제 처분 제한 등기는 채권자 신청에 의해서 등기가 된다. 그러면 틀린 거야. 당사자 신청이 아니고 뭐란 이야기야?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야. 여러분들 제일 많이 틀린 거예요. 이거 가압류나 가처분 그리고 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자, 이와 같은 건 일단 성격은 처분 제한에 해당 등기인데, 자, 이건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하는 등기고, 채권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1번 그 이제 봐두시고, 그래서 일단 내용이 1번하고 쭉 나와 있는데 대부분 큰 내용입니다.
뭐 2번은 이제 체납 처분이 이제 압류 등기인데 이거는 세무서 이제 촉탁에서 이루어져요. 그다음에 3번 뭐 공매 처분으로 인한 권리 이전 등기하고 말소 등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매 등에 의해서 이제 권리 이전 등기. 자, 이것도 다 촉탁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조심해야 할 건 이제 5번 뭐 주택 또는 상가 임차권 명령 등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것도 뭐 임차인의 신청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뭐에서 이루어지냐?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법원의 촉탁. 자, 그래서 일단 법원의 이제 촉탁에 의한 등기가 그게 일단 뭐 대상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잘 봐두시고. 자, 그다음 이제 212페이지 가시면 신청주에 의한 예외 익스나 있어요. 첫 번째가 등기관 직권에 의한 등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이제 214페이지 가시면 2번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 이렇게 되어 있죠.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에 214페이지에 그래서 여기 두 개죠. 여기 두 개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뭐야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책 볼 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모 2번 신청주 이해 있죠. 1번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 첫 번째 경우 나 있죠. 그다음 뒤에 넘어가면 또 뭐가 있어요. 법원 명령에 의한 등기. 이거 두 개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냐 이렇게 봐야 되지. 그냥 돼 있는 대로 내릿 보다 보면 도대체 뭘 보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책은 나눠서 봐야 돼요. 뭐 기분 좋다고 그냥 1페이지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책은 제목별로 나눠서 봐야 돼요. 여러분들. 특히 2차 과목은 단원별로 제목별로 나눠서 일단 제목을 먼저 보고 그 다음 뭘 보냐. 본 내용을 봐야 되는 거야. 나중에 보다 보면 이게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크게 두 개로 나누져요.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 그 다음에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고 등기관의 이제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가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면 쭉 분류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8번까지 해서 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막판에 이제 정리할 때 그때는 쫙 모아서 보는 거고 지금은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이거 다 보기에는 힘든 거예요. 지금은 그냥 제목 정도만 보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등기 전반적으로 다 끝나면 한 6월 말 정도 가면 보면은 맞다 등기관 직권이 한다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뭐 되냐 안 되냐 그렇게 하면 좀 어려운 거 이게. 자, 우선 대표적으로 이제 가로 1번 등기관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이건 다다음 주에 나갈 때 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두 개야.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뭐가 있을 때냐. 첫 번째는 처분 제한 등기. 그래서 그게 동그라미 1번의 첫째 줄 법원의 처분 제한 등기 촉탁. 그래서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경매와 관련해서 법원에 이제 촉탁이 있으면 이거 처분 제한 등기 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뭐 하냐. 보존 등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3페이지 가시면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미등기 주택에 대한 임차권 명령 등기 촉탁 그거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유에 해당이 되면 등기관이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냐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존 등기. 그 다음에 가로 2번 직권에 의한 변경 등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주로 표시와 관련해서 변경은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동그라미 1번은 예외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등기 의무자의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 자 이건 주민등록등본 등이 첨부가 되면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냐 변경 등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1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등기명인 주소 변경 그 두 개 체크해 주시고 자 그래서 그게 등기관이 이제 직권에 의한 변경 등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행정구역이나 명칭 변경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표시 행정구역 명칭이나 변경됐을 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자 그래서 1번하고 2번 큰 내용이고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이제 직접 경정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건 그게 등기관 잘못 등기관이 자기가 가후에 의해서 등기를 잘못한 걸 발견했을 때 이때 하는 등기. 자 그다음에 이제 가로 4번은 뭐 직권에 의한 등기관이 이제 말소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1번만 봐두시고 간할 위반 등기하고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 등기가 됐다. 그럼 이거는 당연무효 등기 자체가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등기관이 뭐 할 수 있냐 직권에 의해서 말소하는 거.
자, 그다음에 214페이지 가시면 뭐 직권에 의한 이제 말소회복 등기 쭉 나있는데, 자, 그럼 뭐 뒤에 가면 하는 거고, 그리고 2번 법원 명령에 의한 등기에 나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교재 266페이지하고 267페이지에 가면 이거 해요. 법원 명령에 의한 등기가. 그래서 거기에는 일단 첫 번째 줄만 좀 저기 해두시고, 등기간의 결정이나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 신청했을 때, 그래서 사유가 그게 등기간에 이제 처분 또는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있는데, 법원에서 이의 신청 내용을 법원에서 인용 받아들여줬을 때 해당되는 이제 등기를 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릴 수 있어. 그래서 이때가 법원 명령에 의한 등기예요. 유일하게 이 경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뒤에 가면 이제 하는데, 여러분 이제 266페이지하고 267페이지에 가면 그게 하는 내용. 자, 그다음 215페이지 가시면 이제 등기 신청 나 있고, 등기 신청 행위하고 등기 신청 적격이 되는데, 등기 신청 적격이 주로 많이 출제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등기 신청하려면 뭐에 해당되냐, 그니 자, 그래서 뭐 등기 신청 관련해서 등기 신청 적격 기대인데, 자, 등기 신청 하기 위한 자, 법률상의 이제 자격을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적격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이제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뭐냐,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사람이 해당이 돼야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니까 자인하고 법인 두 가지고, 자연인은 당연히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게 나는 것처럼 태아 이렇게 되는데, 태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죠. 또 태아는 등기 신청 자격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법인입니다. 자, 법인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법인은 활동할 수 있는 뭘 갖춰야 되냐, 실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형식적 요건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뭘 해야 되냐, 설립 등기가 되어 있어야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뭐가 되냐, 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체가 있다는 건 활동할 목적, 정관 있어야 되고, 활동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고, 이와 같은 걸 갖추고 뭘 해야 되냐, 등기를 해야 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항상 뭐하고 이제 대비가 되냐면, 법인이 아닌 사단하고 재단, 자, 이거하고 이제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법인으로서 실체는 있습니다. 실체가 있다는 건 정관이나 기구, 이거는 뭐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뭘 안 했냐,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 이게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에요. 자, 그래서 법인의 형태 갖추면 법인 자체가 법인 명의로 해서 뭐 등기 관리자나 또는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뭐 법인과 관련해서 여러분 이제 크게 보면 2번 뭐 공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일단 성격상은 법인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법인 쭉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법인은 이와 같은 형태를 갖추면 법인 명의 자체로 뭐가 될 수 있냐, 등기 관리자나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법인 명의 자체로 해서 등기부상 소유자로 이제 등기가 될 수 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인 명의로 해서 하는 게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216페이지 가시면 제일 중요한 게 4번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에요. 그래서 얘는 일단 앞에 이게 붙어야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그다음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또 같은 말.
비법인 사단 재단 이렇게 나와두면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자, 그래서 일단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은 원래는 법인이 아니니까 해당되는 사단이나 재단 명의로 뭐야 등기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등기법에서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이라 하더라도 해당되는 이제 사단 또는 재단 명의로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등기와 관련해서 신청 원래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신청 자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법인 자체가 활동할 수 있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은 일단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명의로 등기를 하는데 신청과 관련해서는 기구가 뭐 대표자나 관리자가 있다 하더라도 정식 인정이 안 된 거야. 근데 이때 신청은 명의는 사단 재단 명의로 하는데 신청은 대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대신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한대. 그래서 이게 두 개로 나눠져요. 명의는 누구 명의로 하냐?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명의로 등기되는데 신청과 관련해서는 누가 하도록되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절차가 이제 나눠집니다. 나누기 때문에 이걸 잘 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216페이지 가시면 4번 권리 능력 없는 이제 사단 재단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립 등기 하지 않았으니까 원래 이제 자격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나온 것처럼 등기법에서는 등기와 관련해서 부동산 등기와 관련해서는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 관리자나 등기 의무자로서 각각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3번에 나온 것처럼 다만 신청은 누가 하냐? 대표자 또는 관리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이분 이제 잘 좀 해주시고 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뭐 종중이나 교회 자 이와 같은 이제 단체가 여기 이제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고 자 시험 문제에서 이제 출제된 건 동 또는 불악이에요. 동 또는 불악인데 자 여기 이제 모임이 있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동 또는 불악 명의로 되어 있는 모임이 해당되는 모임으로 등기를 할 수 있냐 이게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그게 여러분들 제일 위에 첫 번째 나있는 거예요. 제일 위에 첫 번째 보면 자연 불악이 대표자 등을 두어 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등기 신청 자격이 적격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동 명의로 지금 모임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럼 이때는 동 명칭으로 해서 등기를 할 수 있냐 근데 이제 일단 원래 동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그랬죠. 행정구역이야. 근데 행정구역인데 불구하고 동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다. 그 이때 동명의로 등기를 하려면 일단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체를 갖추고 단지 등기만 안 돼 있는 상이다. 그럼 이때는 동명의로 해서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때 해당된 모임을 뭘로 보냐면 비법인 사단으로 봐서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게 한번 시험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216페이지 일단 4번 그거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그게 일단 1순위야. 여기서 출제가 되면 등기 신청 이제 적격과 관련해서 출제가 되면 그 다음에 가로 5번 민법상의 조합입니다. 조합 그거는 이제 2번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민법상의 조합은 계약이에요. 자, 그래서 특별법상의 조합하고 민법상의 조합은 틀려요. 민법상의 조합은 그냥 계약의 명칭이에요. 조합은 조합 계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법상의 조합이 됐기 때문에 농업협동조합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합이라고 명칭 자 이거 붙어 있어도 이거는 성격을 뭘로 보냐
법인으로 봐요. 근데 민법상의 조합은 그건 성격이 법인이 아니고 그냥 뭐에 해당되냐? 계약의 이름이. 그래서 만약 이제 투자 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명칭이 투자 조합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성격이 동업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를 하는 거고, 투자 조합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자체가 조합 명칭이 들어갔다 해서 이게 법인이 되는 건 아니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은 항상 앞에 이게 주어져요. 민법상의 조합이냐 아니면 특별법상의 조합이냐. 그래서 민법상의 조합이다 이러면 성격이 어디에 해당되냐? 계약 이름이에요. 계약 이름. 그 다음에 이제 특별법상의 조합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특별법상의 조합은 이건 성격이 어디 들어가냐? 법인에 해당이 돼요. 그 두 가지 잘 구분하시고. 그래서 원래 이제 민법상의 조합은 동업할 목적으로 해서 체결되는 계약의 이름이 이게 조합계약. 그리고 이제 동업 목적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때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이제 투자했죠. 그럼 이때는 이제 소유 관계가 공동 소유인데 공동 소유 중에서도 형태가 어디에 들어가자면 합유로 보는 거예요. 민법에서. 그래서 합유로 보는데 합유하고 공유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합유하고 공유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동 소유자의 개성이 인정이 되느냐, 개성이 인정이 안 되느냐. 개성이에요. 개성이 뭐겠어요? 개성이 뭐겠어요? 네? 개성이 뭐겠어요? 친밀도죠. 친밀도. 그래서 투자를 할 목적으로 해서 공동소유해서 합의했다.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개성이 없다는 거는 공동소유하고 있지만 각자 아무 인연이 없다니. 그걸 이제 법에서 표현할 때는 개성이 있느냐 없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공유관계는 일단 개성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 자 이거 처분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뭐야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지분 처분이 뭐예요? 자유예요. 그런데 합유는 공동 투자했는데 공동 투자한 사람들끼리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처분하게 되면 해당되는 사업에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분 처분이 자유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처분하려면 나머지 전원에 뭐가 있어야 되냐? 동의를 얻고 처분해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민법상 조합은 일단 동업할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 자체예요. 그래서 이때는 명칭의 조합자가 붙어 있어도 이거는 성격이 뭐예요? 법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투자 조합 명의로 해서 등기는 안 되는 거예요. 등기는 안 되고 이때 이제 등기를 할 때는 합유자 전원 명의로 해서 다 등기가 돼야 돼. 그래서 합유자 전체 이름이 다 등기부상 등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합유자 전원의 명의로 해서 등기합니다. 그런데 얘도 지분이 있다 그랬죠. 지분이 있는데 지분을 등기하냐 이건데 지분 자체는 등기를 안 해요. 왜 안 하냐? 처분이 마음대로 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그러니까 지분 등기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 자체를 등기하는 게 아니고 뭐만 등기하냐? 합유자 전원 다 명의로 해서 등기를. 자, 그래서 그게 이제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일단 그게 민법상 조합 나이인데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1번입니다. 그 동그라미를 보면 민법상 조합은 실체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의 유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계약이 이제 유형에 이제 불과하기 때문에 등기 신청 자체가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게 둘째 줄 보면 조합 자체를 표시해서 등기할 수는 없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등기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조합 명의로 등기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 등기를 한다. 이렇게 돼. 그래서 합유자 전원 명의로 해서 뭘 해야 되냐? 등기를 해야 된다. 그 얘기. 자, 그럼 이제 2번 특별법상의 이제 조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농업협동조합하고 수산업 협동조합 그게 나인데, 자, 그럼 일단 명칭은 조합자 명칭 붙어 있어도 이거는 성격은 뭘로 보냐? 법인으로 봐요.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조합명으로 해서 등기가 이제 된다. 그 얘기. 자, 그래서 일단 1번하고 2번 두 개만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가로 6번 학교입니다. 학교는 건축법상 건물의 용도예요. 건축물의 용도야. 그래서 학교는 시설물이에요. 시설물인데 학교 이름으로 해서 등기가 가능하냐 이건데, 학교 이름은 시설물 이름이에요. 그래서 권리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는 학교 명의로 해서 등기는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이때는 학교의 소유자 명의로 해야 돼. 소유자 명의로. 그래서 사립학교는 소유가 뭐 개인이면 개인이고, 재단법이면 재단 명의고, 국가가 소유하는 것은 국가 명의로,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각각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그게 나 있는 뭐 등기 신청 적격이 일단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출제가 될 수 있는데 4번하고 5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4번하고 5번. 4번이 이제 권리 능력 없는 사단하고 재단. 그래서 걔는 일단 등기는 인정되는데, 사단이나 재단 명의로 등기는 인정되는데 신청은 누가 해야 되냐? 대표자는 이제 관리인이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민법상 조합은 일단 조합 명의로는 안 된다. 그 얘기. 자, 그다음 이제 등기 신청 뭐 유효 요건 나인데, 자, 그게 뭐 신청 능력 해서 나인데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갖춰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건 다 민법에서 하는 거고, 218페이지 가시면 등기 신청이 이제 의무가 나 있고,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신청 의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원래 이제 등기 신청은 법에서 강제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제 표시 변경 등기는 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부동산 표시와 관련해서 변경 등기에 여러분들 이제 1번하고 2번 뭐 부동산 표시하고 건물 표시인데, 이거는 법에서 1개월 이내 뭘 해야 되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는데 신청하지 않아도 가태료는 부과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자, 부동산 이제 표시 관련해서, 자, 이 부분은 뭐 지번이나 지목이나 면적, 그리고 건물의 이제 구조나 용도, 자, 이게 이제 변경이 되면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관리하는 소관청에서 등기소에다가 변경된 내용과 관련해서 통지를 해주도록 돼 있어요. 해주기 때문에 등기소는 소관청으로부터 통지받았으니까 알고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1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아도 등기소가 알고 있기 때문에 1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소가 직권에 의해서 뭐라냐? 변경 등기를 원래 하도록 되는 거예요. 왜 변경 등기를 해주냐? 대장에 등록돼 있는 내용하고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하고, 자,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일치시켜줘요. 일치시켜주기 때문에 통지해줘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1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가태료 이제 부과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전산으로 해서 뭐 해주냐? 변경 통지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가태료 부과는 없어요. 근데 만약 시험 문제 물어보면 출제가 되면 아직 법에서는 1개월 이내 뭐 하도록 돼 있냐?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돼. 그래서 법적으로는 아직 1개월 이내 변경사항이 있으면 등기명의인이 뭘 해야 되냐? 변경 등기 신청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가태료와 관련해서 가태료 부과 규정은 뭐예요? 지금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작년 시험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1개월 이내 이제 표시 변경 등기 신청하지 않으면
뭐 과태료 부과 대상이냐 그런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로 2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신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는 법에서 이제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해야 된다. 뭐 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도 일단 신청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등기되지 아니한 미등기 부동산과 관련해서 자, 매매 등을 이제 통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 먼저 뭘 해야 돼요? 보존 등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전 등기 해야 되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기준이. 자, 그래서 일단 기간은 60일이에요. 그래서 60일인데 계약은 두 가지 계약. 쌍무계약이냐 평무계약이냐 딱 두 가지 나눠지죠. 쌍무계약일 때는 뭐가 끝났을 때?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며칠이냐? 60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평무계약 주로 이제 정려계약 이런 거요. 그래서 일방만 이제 의무 부담할 때 이때는 계약과 관련해서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 계약 효력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이냐? 60일 이내. 그래서 계약 효력 발생일이냐 반대급부 이행 완료냐? 그건 일단 계약의 성격에 따라 틀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제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에 뭐 신청 의무는 없어요. 근데 미등기 부동산을 매매 등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된다. 그럼 이때는 먼저 뭘 해야 되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그게 두 가지가 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게 된 날하고 두 가지.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경우가 좀 나누인다 그랬죠. 첫 번째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 자, 대장은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건축물 대장은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대장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지금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이때도 60일은 적용되는데 언제 기준하냐?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계약을 먼저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대장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60일은 언제부터?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렇게 되는데, 대장이 만들어진 날로부터 60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일단 경우가 이제 틀린 거야. 첫 번째 먼저 뭐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대장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매매 등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고, 두 번째는 매매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그 이후에 뭐가 만들어지냐? 대장이 만들어진 경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기간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왜 하냐? 시험 문제 한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한 거 이게. 그래서 보존 등기가 한번 출제가 됐어요. 보존 등기가 일단 여러분들 표현이 그게 좀 어렵게 나와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의미가 좀 틀려요. 자, 그다음에 219페이지 가시면 이제 등기 신청 당사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공동 신청이 원칙이다. 공동 신청은 뭐 누구하고 누가 신청하냐 이건데, 등기 의무자하고 등기 관리자 두 사람이 이제 신청해서 한다. 이게 이제 공동 신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크게 보면 뭐 절차법상의 이제 등기 관리자하고 등기 의무자, 실체법상의 등기 관리자, 등기 의무자 이렇게 나눠요. 절차법이면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의무자하고 등기 관리자고, 그다음에 이제 실체법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체법이 이제 주로 민법이에요. 민법상에 이제 등기 의무자하고 등기 관리자. 우선 절차법은 등기 의무자하고 등기 관리자는 등기부에 등기되는
그 관계를 가지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절차법상 등기법에서 등기의무자는 등기부에 등기가 되게 되면 불이익을 보는 사람을 뭐라 보냐? 등기의무자야. 그리고 등기부에 등기가 되게 되면 이익을 보는 사람이 뭐가 되냐? 등기권리자가 돼. 그다음 이제 실체법상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인데 실체법은 민법이에요. 그 민법은 등기와 관련해서 채권 채무 관계로 보는 게 등기 관련해서 채권 채무로 보는 게. 자, 그럼 이제 등기 의무자다 이렇게 돼 있으면 등기 관련해서 채무를 부담한 사람이 뭐가 되냐? 등기 의무자가 되고 등기와 관련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 보냐? 등기 권리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법하고 실체법 나뉘는데 일단 여러분들 실체법을 이렇게 파악하시고 주로 여러분들 뭐 등기법이니까 이거 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등기법상 등기의무자는 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법상 뭘 보는 거냐? 불이익 보는 사람을 등기의무자. 그다음 등기관리자 그러면 등기가 실행되면 뭐야? 이익을 보는 사람. 이익 보는 사람을 뭐라 보냐? 등기관리자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절차법하고 실체법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2번하고 3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3번에 있어서 실체법상 등기관리자, 등기의무자 나인데 교재에 있어가지고 설명한 거 그냥 채권 채무로 보는 거야. 등기하는 거와 관련해서 채무 부담하는 사람이 어디에 해당되냐? 등기의무자고 등기와 관련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누가 되냐? 등기권리자, 채권자가 돼요. 그러니까 채권 채무 관계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잘 봐두시고 220페이지 가시면 등기절차법상 등기관리자하고 등기의무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시험 볼 때까지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 잘 파악해야 되냐면 이게 꼭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막 바뀌는 거예요. 바뀌기 때문에 일단 판단할 때는 이거 가지고 판단한 거예요. 등기가 되면 불이익을 보면 어디로 가냐? 등기의무자. 등기가 되면 이익을 보면 어디로 가냐? 등기권리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제 그게 첫 번째 뭐 매매인 경우 매매인 경우 이제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매매와 관련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매도인은 종전 소유자죠. 근데 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부상 소유권 상실하죠. 그래서 매도인이 어디로 가냐? 등기의무자고 그다음에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자기가 이제 소유권 취득한 거죠. 그래서 매수인은 어디에 들어가냐? 등기권리자, 등기권리자. 첫 번째 이제 매매 권행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 말소 등기 기대인데 주로 제한물권 설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제한물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한물권. 뭘 제한하냐? 소유권의 내용을 제한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소유권 내용은 물건을 사용 수여할 수 있는 내용하고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내용 그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 사용 수익하는 거하고 처분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자 이걸 제한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때 제한한 물건을 뭐라고 보냐? 제한 물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한할 때 제한을 당하는 사람, 제한을 당하는 사람, 그리고 제한을 하는 사람. 자, 그러면 소유자가 있고 전세권자가 있다. 자, 그러면 전세권 설정하게 되면 제한을 당하는 사람은 소유자겠어요?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하게 되면 제한을 당하는 사람은 소유자겠어요? 전세권자?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당하는 사람이 소유자였죠. 그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사용 수익을 제한한 사람 전세권자죠. 전세권자. 자, 그래서 제한을 당하는 사람하고 제한을 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해요. 그래서 제한을 당하는 사람을 법에서는 설정자 이렇게 설정자.
그리고 이제 제한하는 사람, 이 사람은 권리자예요. 그래서 건자가 되는 건자. 자, 그래서 전세권을 설정을 한다는 건 전세권 내용을 제한한다는 얘기죠. 소유자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을 뭐야? 제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때 제한과 관련해서 제한을 당하는 사람, 이 사람을 권리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봐요? 설정. 설정이라는 건 당하는 거야. 그래서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뭐 지상권 설정 놓으면 다 뭘 당하냐? 제한을 당하는 거야. 그 제한 당하는 사람을 뭐라고 보냐? 설정자. 그리고 제한을 하는 사람, 얘가 위에 있죠. 그 얘가 다 끝에 뭐가 붙냐? 건자가 붙냐? 건자. 그래서 설정 등기와 관련해서는 의무자가 누구냐면 자기가 제한을 당하죠. 그래서 의무자가 누가 되냐면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을 보는 건 누구냐? 건자가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 지상권 설정자 이렇게 놓으면 그게 설정자는 다 누구냐면 소유자예요. 소유자. 소유자가 설정해 줌에 따라 자기가 뭘 당하냐? 제한을 당해. 제한을 당. 그 제한 당한 사람을 뭐라 보냐? 설정자. 그리고 제한을 하는 사람을 건자 이렇게 불러요. 건자. 아, 시험 볼 때까지 이거 모르고 가면 되겠냐? 설정자인지 건자인지. 자, 설정해 준다는 건 당하는 거예요. 뭘 당하냐? 제한을 당하는 사람이 설정자고 제한하는 사람이 건자예요. 건자. 자,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모르고 가. 진짜 모르고 가요. 여러분들 나중에 가면. 지금 할 때는 이런지 돌아서고 나면 저게 또 뭐냐? 왜 설정자라고 부르고 왜? 그래서 이거 출발이 여기서부터 하는 거야.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내용 여기 두 개를 뭐 하느냐? 제한하는데 이게 그래서 민법의 여러분들 제한 물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소유권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중에서 일부를 제한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제한 물권을 하고 이때 제한을 당하는 것을 한자로 설정 이렇게 설정자. 그러니까 설정자가 당하는 자고 그다음에 이제 제한을 가하는 사람을 건자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그게 전세권 설정 등기 기대인데 자, 전세권 설정이나 지상권 설정이나 저당권 설정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건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설정자가 뭐가 되냐? 등기 의무자. 자, 그래서 그걸 잘 봐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전세권 말소 등기 기대인데 말소 등기면 이건 반대가 되는 거예요. 말소가 되면 일단 소멸되고 다시 회복하죠. 그래서 이때는 말소와 관련해서는 제한 당했던 사람이 제한이 풀어지니까 자기가 뭐가 되냐? 말소 등기에서 권리자가 되고 얘는 권리가 없어지니까 얘는 뭐가 되냐?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의무자. 자, 그래서 전세권 말소 등기는 이제 그렇게 해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전세권 존속 기간 연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채권 최고액 증액 선나인데 자, 그게 이제 상대적인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전세 기간이 3년으로 이제 등기되어 있는데 자, 이게 2년으로 해 가지고 1년 단축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이제 3년으로 해서 2년이 연장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다 뭘 해야 되냐면 변경 등기를 해야 돼요. 변경 등기. 그래서 권리 내용이 이제 변경됐기 때문에 자, 그럼 지금 변경 등기를 할 때 변경 등기도 공동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인데 이때 변경 등기와 관련해서 만약 이제 기존에 등기되어 있던 기간 3년보다 1년을 이제 단축하는 이와 같은 이제 단축과 관련해서 변경 등기 신청할 때는 자,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즉 1년 단축되면 누가 유리한 거예요? 주인이 유리한 거예요? 전세권자 유리한 거예요?
얘는 원래 3년 가호하고 제한당했죠. 근데 그 기간이 뭐 1년 줄어들었죠. 그래서 단축과 관련해서 변경 등기할 때는 전세권 설정자, 즉 소유자가 권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그만큼 기간이 줄어드니까 뭐가 되냐? 의무자가 돼요. 자, 그리고 반대로 3년에서 5년, 즉 2년이 늘어났어요. 2년이 늘어나게 되면 이때는 누가 불리한 거예요? 여러분도 불리하냐고. 아, 소유자가 돈 받았는데 뭐가 불리하냐? 소유자가 돈 받아서 유리한 게 아니고, 등기 기록상으로 보면 3년간 제한 당할 걸 2년 더 늘어났죠. 그러면 연장과 관련해서는 설정자, 소유자가 의무자가 되는 거고, 원래 3년만 쓰기로 했는데 2년 더 쓴 거죠. 그러니까 등기부상으로 보면 전세권자가 유리한 거야.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기간 단축하고 연장, 그리고 채권의 뭐 증액하고 감액, 이거는 그 경우에 따라서 권리자하고 의무자가 뭐예요? 각각 다른 거야. 그래서 그걸 판단 잘 해야 돼요. 이거는 암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상황 파악을 잘 해야 돼요. 상황 파악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거 저기 뭐 돈 받았으니까 소유자 유리한 거 아니냐?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등기부상 이게 이익이냐 불이익이냐 그거 따지는 거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간 연장됐다 그러면 뭐 소유자는 돈 받았는데 유리한 거 아니냐? 정해가지고 돈 받았는데 그게 유리하지 않냐? 근데 그거는 경제적인 문제고, 등기부상 기록 원래 연장되게 되면 3년만 제한받을 걸 2년 더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는 그만큼 자기 행사할 수 있는 게 또 저기 제한받잖아요. 그러니까 연장과 관련해서는 소유자가 뭐가 되냐? 불리한 거예요. 의무자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세권자는 기간만큼 더 쓸 수가 있으니까 뭐가 되냐? 유리하니까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권리자. 자, 그래서 이거는 실제 돈 주고 받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등기부상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많이 틀립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틀리냐 보니까 상식적으로 생각. 그래서 그게 지금 그게 존속기간 연장 단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 전세권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연장했을 때고, 그다음 가로수에 보면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돼 있죠. 그거는 단축했을 때. 단축했을 때는 설정자가 등기권리자가 되고, 연장을 했을 때는 전세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고, 그 다음 등기의무자 나이인데 연장할 때는 전세권 설정자, 그리고 단축할 때는 전세권자가 의무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 일단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외운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는 다 등기되는 상황 가지고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걸 판단. 자,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그게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거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저당권 이전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하고 저당권 이전 등기 이건 달라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제한 물건 설정하는 거고, 여기 저당권 이전 등기 기대인데 이거는 물건과 관련해서 양도, 즉 이전이 된 거와 관련해서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등기부상 만약에 자 이렇게 해서 저당권 등기가 돼 있으면, 지금 채무자가 갑 이렇게 돼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제 채무자가 일반적으로 소유자예요. 설정자예요. 그리고 채권자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저당권자예요. 채권자가 저당권자고, 그다음에 이제 채무자 갑 이렇게 돼 있으면 일반적으로 물상 보증 아닌 이상 갑이 대부분 뭐가 되냐?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저당권 설정자야. 설정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저당권과 관련해서 이전한다는 건 얘가 채권자 을이 가지고 있는 저당권을 다른 제3자한테 양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을이 병한테 저당권과 관련해서 저당권을 양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양도를 하게 되면 채권자가 을에서 뭘로 바뀌냐? 병으로 바뀌냐? 병. 그러면 저당권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병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1에 2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이때 이전 등기할 때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 권리자하고 의무자가 누구냐 이거 물은 거예요. 그럼 저당권 이전이 되게 되면 종전에 있던 채권자 얘는 저당권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는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그 다음에 채권자 병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양수받은 사람이죠. 얘가 등기부상 저당권 취득하는 거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등기 권리자가 돼요. 그래서 설정자 즉 소유자 얘는 아무 관계 없는 거야. 얘는 아무 관계 없고 누구하고 누구 간의 관계죠. 양도인하고 양수인. 양도인이 종전 저당권자, 그리고 양수인이 뭐야? 취득한 사람. 그래서 그게 저당권 이전 등기입니다. 그래서 저당권 이전 등기 보면 등기 권리자가 저당권 양수인이고,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는 누구냐? 저당권 양수인이에요. 여러분들 가로 속에 보면 저당권 설정자 X 이렇게 돼 있죠. 소유자는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고 누구하고 누구 간에 이제 거래냐? 을하고 병 간에 거래요. 그래서 양도인이 저당권 이전과 관련해서 등기 의무자가 되고, 양수인이 이전 등기에 대해서 뭐가 되냐? 등기 권리자가 돼요. 자, 그래서 소유자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면 여러분들 많이 틀리기 때문에. 저당권 이전 이렇게 놓으면 설정자, 소유자는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거는 이제 종전 저당권자하고 양수인 간의 등기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유념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생소한 분이라 가지고 나중에 가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뭐 문제 풀면서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이하면서 쭉 연습을 쭉 많이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뭐 가로 번 등기 청구권인데, 자, 등기 청구권 이렇게 놓으면 그럼 실체법, 즉 민법상 등기를 이제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이나 뭐 물권적 청구권. 자, 그래서 뭐 등기 청구권은 일단 절차법에서 이제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하냐? 실체법, 민법상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 또는 물권적 청구권, 뭐 그와 같은 게 이제 등기 청구권이고, 그게 이제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기 청구권은 등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고, 등기 인수 청구권은 등기를 가져가라고 하는 게 인수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등기 청구권, 등기 인수 청구권 이거는 민법상 계약 관계 등에서 발생되는 청구권이고, 그 다음에 그게 등기 신청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등기 신청인이 등기소에다가 청구하는 공법상 이제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그냥 명칭이 쭉 나 있는데 그 성격만 이제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구분하시고, 그래서 220페이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표에 나 있는 거. 등기 권리자하고 등기 의무자. 그 사항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뭐 나중에 좀 웬만큼 등기 공부되면 딱 사항 보면 아, 누가
의무자하고 누가 권리자다 이렇게 딱 구분이 돼야 돼요. 상황이 거의 안 되죠 이게 파악이. 자, 그래서 끝까지 보시고 잠시 쉬고 그 뒤 보겠습니다.